짜잔. 따라라라. 짜자자자자. 와우. 따라라딴딴딴. 짠. 이냐. 키면은 이야. 우후. 안녕하세요, 연디입니다. 5월 말에 주문했던 아이패드 프로가 1개월하고도 일주일이 더 걸려서 7월 초에 드디어 제 손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마주한 아이패드 프로, 이게 약간 만지자마자 명품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쓴 돈 130만원은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130만원이면은 명품 산 거나 다름없긴 하죠. 이번 아이패드 프로는 애플에서 가장 밀고 있고 가장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M1 칩셋을 넣는다 해서 더욱 기대를 모았었죠. 근데 그런 성능적인 부분보다는 제 심금을 울린 건 선명하고 부드러운 디스플레이였습니다. 물론 M1 칩셋 덕분에 그래픽 성능도 올라간 거긴 하겠죠. 아무튼 그냥 좋습니다. 패드 올 날만 기다리면서 어떤 액세서리를 써줘야 될까 열심히 많이 쇼핑도 했고, 어떻게 하면 130만원은 뽕을 뽑을까라는 고민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전에 쓰던 패드가 아이패드 미니 5인데 이게 화면이 작다 보니까 제가 이걸로 뭘 활용해야겠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비싸니까 좀 하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를 처음 접한 사람의 그 날것 그 느낌을 좀 이야기하면서 첫 사용자가 선택한 액세서리는 무엇인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제 아이패드 프로 어떤 사양으로 선택했느냐, 일단 12.9인치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 11인치와 12.9인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디스플레이인데요. 12.9인치에는 XDR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서 생생한 HDR 콘텐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얘가 크고 휴대성이 좋은 건 아니라서 수시로 볼 것 같진 않고 한번 작업할 때 진득하니 작업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집 밖에 잘 안 나가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용 장소는 집일 것 같아서 와이파이 모델로 선택했습니다. 용량은 128기가로 영상 작업이나 큰 작업들은 대부분 데스크탑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큰 용량은 필요 없을 것 같고, 혹시나 필요하다면 외장 저장 장치를 이용해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얘기를 먼저 하자면, 사실 예전에 지인의 전세대 아이패드 프로를 만져봤을 때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영롱 그 자체더라고요. 뭐랄까, 할 거 없으면서도 계속 그냥 만지게 되고 쳐다보게 되고 그런 느낌? 이번 프로 5세대는 1만 개의 미니 LED가 아주 촘촘하게 박혀있고 부분적 밝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로컬 디밍 존이 2500개라고 하는데, 선명한 화질은 물론이고 이제는 HDR 콘텐츠도 지원이 되다 보니까 영상 볼 때도 몰입도 엄청 잘 돼서 휴대성이 좋은 미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고 무거운 프로를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프로 5세대 리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블루밍 현상이나 잔상 현상 같은 부분이 이슈가 됐었는데, 전문적인 눈이 아닌 일반 사용자의 입장에서 저는 딱히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 거슬리진 않지만 몇몇 특정 영상을 볼 때 눈에 띄게 잔상이 있던 건 확인했어요. 특히 흑백 이렇게 대비가 심한 영상을 볼 때, 예를 들면 무대같이 검정 배경에 하얀 조명이 막 반짝반짝거릴 때 잔상이 엄청 눈에 띌 정도로 남더라고요. 하지만 영상 보는데 지장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액정에 힘을 세게 주면 눌리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 제가 해봤는데 그 정도까지 힘주고 쓸 일이 없어서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주력 태블릿이 미니에서 프로로 바뀌면서 페이스 ID 성능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맨날 지문인식만 해서 그런지 이거에 익숙해져서 불편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얼굴을 카메라에 인식시키는 게 이게 각도도 맞춰야 되고 인식이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 프로 5세대에 광각 카메라가 탑재돼서 페이스 ID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인식률이 엄청 높더라고요.
얼굴 갖다 대면 거의 바로 풀리고 안 될 것 같은 각도에서도 인식을 하는 게 일단 신기했어요. 그리고 밤에 잘 때 태블릿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두운 곳에서도 제 얼굴을 인식하더라고요. 안 될 거라 생각했던 부분이 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 있죠. 스피커 성능도 좋았습니다. 제가 집에서 대부분 영상이나 음악을 들을 때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용하는데 그거랑 비교해도 나쁘지 않은 음질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이제 제가 아이패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고른 액세서리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신지모르사의 마그네틱 커버 케이스입니다. 원래는 ESR? 좀 유명한 걸 사려고 했는데 뭔가 좀 비슷한 제품들이 많은데 비싼 느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컬러가 별로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마음에 드는 색상이 있기도 하고 가격도 좀 저렴해서 이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냥 특별한 건 없고 가성비 좋은 느낌? 자석으로 붙이는 방식이고 위에 이렇게 펜슬 수납도 가능해요. 그리고 잘 때는 이걸 톡 떼서 침대로 가져가서 쓰고, 올커버 케이스는 무거울 것 같고 떼고 다시 부착하기 귀찮을 것 같고 그래서 자석형으로 구매했는데 좀 괜찮네요. 다만 사이드 보호가 안 돼서 기스가 살짝 걱정되긴 하지만요. 그래도 쓸 때는 닿지는 않아요. 이게 미니 쓸 땐 막 다뤘는데 프로를 쓰니까 좀 애지중지하게 되네요. 처음에는 이걸 집에서 작업 용도랑 야외 들고 나갈 용도 두 가지로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 눈에 더 좋아 보이는 아이템이 등장해 버렸습니다. 바로 마그네틱 거치대인데요. 자석형으로 이렇게 태블릿을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치대인데 찾아보니까 아이패드 프로 거치대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게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제품인 것 같은데 디자인이 맥이랑 되게 흡사하죠. 그래서 애플만의 감성도 가져갈 수 있기도 하고 가격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엄청 만족 중인 아이템입니다. 자력도 엄청 세서 떨어질 일 없을 것 같고 일단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조절 강도도 동봉되어 있는 육각 렌치로 미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360도 회전도 되니까 세로 가로 모드 전부 다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책상에 놓고 키보드와 함께 쓰다가 다 쓰면 아래에 넣고 잘 때 옆에 간이 테이블에 놓고 세로 모드로 유튜브나 방송 보면서 자는데 너무 편합니다. 내구성도 제가 쓰면서 느끼기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가격 대비 훌륭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좀 무겁긴 하지만 출장이나 여행 같은 데 가서 아이패드를 사용할 일이 있다면 같이 들고 가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샀던 케이스는 바닥에 놓고 사용해야 돼서 사이드가 살짝 걱정됐는데 이건 공중에 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덜하죠. 다만 높이가 좀 높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 각도 조절 강도도 육각 렌치로 조절해야 된다는 게 좀 많이 아쉽네요. 귀찮아서 잘 조절은 안 할 것 같지만요. 그래도 정말 만족하고 있어서 처음에 산 케이스는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패드에 사용할 키보드 삼성의 트리오 500입니다. 이거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첫 출시하자마자 구매하려고 했는데 화이트는 나중에 출시한다 해서 존버했다가 화이트 나오자마자 바로 샀는데 하필 불량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트리오 500에 페어링 불량 이슈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뽑은 겁니다. 첫날에 연결하는데 안되다가 겨우 연결해서 사용해보고 괜찮겠지 했는데 다음에 사용하려고 하니까 아예 페어링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서비스 센터로 가서 교환받고 이제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키보드가 이쁘긴 이뻐요. 물론 삼성 제품 위주의 기능들이 많긴 하지만 파란색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능은 문제없이 잘 작동하고 키감도 괜찮고 내구성도 좋고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페어링 부분에서 조금 이슈가 있어서 이거는 제가 따로 숏 영상으로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패드 프로를 첫 경험한 느낌을 위주로 좀 말씀드려봤는데 어떠셨나요? 확실히 미니를 쓰다가 프로로 넘어오니까 각자만의 매력이 있고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미니에서 만족하는 부분과 프로에서 만족하는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사실 미니도 부족함 없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저에게 아이패드 활용은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비싼 태블릿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아이패드 프로를 쓰다 보니까 이 기기 품격에 맞는 좋은 액세서리에 자꾸 눈이 가고 관심이 많이 생겨버렸다는 건데 하나같이 다 비싸서 문제가
좀 있지만 가성비가 좋거나 실용적인 액세서리가 보인다면은 영상으로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마음에 드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리뷰해줬으면 하는 컨텐츠나 아니면 궁금하신 부분들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